여기는 늦은 오후의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 작은 주택가의 공원. 아침 6시 반이면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공원에 도착해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마디마디 두꺼웠지만 앉아있는 자세는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와 인사를 주고받는 일도, 핸드폰을 보는 일도 없었죠. 시간은 대개 40분. 7시 10분이 되면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벤치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매일 그 자리, 그 시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그 존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는 나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 그저 하늘을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동네로 이사 온 30대 여성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 계시던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았었거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자리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카하시 슌지. 올해로 82세. 40년 가까이 도쿄 시내에서 철도 정비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전철이 연착되지 않도록 새벽마다 출근했고 늘 시간에 정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고 친구는 없었으며 가족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내 하루코 씨는 언제나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는 모든 걸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그의 삶에서 색이 되는 부분은 언제나 그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벚꽃 피기 전에 떠날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해.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공원 그 벤치에 하루코를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곳. 하루코는 그 벤치에서 마지막 햇살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 속으로 걷기 위해. 처음에는 그저 자신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벤치 옆에 작은 노트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그 노트에는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젊은 남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는 딸, 고등학생의 짧은 고민까지.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며 매일 한 문장씩 답장을 썼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편지. 이런 날도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지는 아무도 읽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그는 올해도 벚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코, 나 이젠 너 없이도 잘 걷는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벤치를 떠나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마치 세상을 한 번 더 받아들이듯.
그가 걷는 모습은 느리고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날 벤치를 지나던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벤치에 없네요. 어디 가셨을까? 아마도 그는 그제야 정말 살아가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혼자서.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게. 그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이후 공원 벤치 옆에 작은 목재 서랍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서랍에는 펜과 종이 그리고 짧은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당신 마음속 말을 적어주세요. 누군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쓴 글귀를 본 순간부터 벤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울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고양이를 떠나보냈어요. 16년을 함께 했는데 벤치에서 울고 갑니다. 다카하시 씨는 그 편지들을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는 대신 가만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벤치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한번 이야기를 적어보자고.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철도 정비사였습니다. 55년을 아내와 살았고 3년은 혼자 살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겁니다. 그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는 매일 거기에 삶의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참 맑다. 아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네 아이가 내게 인사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원 근처 중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중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너무 좋아요. 저희도 매일 공원 올게요. 그날 이후 그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슌지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의 벤치는 이제 이야기 벤치가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하루코가 떠난 지도 4년째. 그는 마지막으로 벤치에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었나 봐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질녘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치에는 여전히 편지가 쌓였고 누군가는 매일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벤치에는 사람이 없어도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의 존재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걷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모두의 마음속을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늦은 오후의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따뜻한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채널 등록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